용산 전자상가는 오늘도 북적였습니다. 강진택은 자신의 가게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6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였죠. 사장님, 오늘 주문 들어온 거 확인하셨어요? 직원의 말에 진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일상이 지옥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지옥이었죠. 진택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2025년 8월이었어요.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죠. 아직도 그때 생각하세요? 오래 일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라니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아내에게 투명인간 취급받던 그 시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야, 그냥 잠깐 생각났을 뿐이야. 진택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의 일은 더욱 선명했죠. 그의 진택의 사업은 최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텅 비었어요. 온라인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당신, 오늘도 손님 없었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서미경이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진택은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댄 채 대답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다들 힘들다고. 옆집 김 사장은 온라인으로 대박났다던데.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해도 비난만 돌아올 것을 알았죠. 밥은? 알아서 먹어. 미경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진택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와 밥이 전부였죠. 혼자 대충 식사를 때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미경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한지 진택은 귀를 의심했죠. 어머, 정말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죠. 언니도 힘내세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진택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미경은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메모 한 장 없었죠. 진택은 혼자 아침을 먹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전자상가는 한산했어요. 가끔 마스크를 쓴 손님이 들어왔다가 가격만 물어보고 나갔죠. 사장님,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택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죠. 조금만 더 버티자. 코로나도 언젠간 끝날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게에서는 사장으로서 의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달랐죠. 오늘도 헛짓했네. 미경의 첫마디는 늘 이랬습니다. 진택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하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질 뿐이었죠. 내가 왜 이런 무능한 남자를 만나서. 미경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택에게 들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진택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아들과 딸이 집에 왔습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던 때였어요. 가족이 모처럼 모였죠. 엄마, 아빠 가게는 요즘 어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미경이 먼저 대답했어요. 뭐 어떻겠어. 맨날 적자지. 진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진택을 바라봤어요. 눈빛에 연민이 어려 있었죠. 아빠, 힘내세요. 그래, 고맙다. 진택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미경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소리가 진택의 귀에 모처럼 박혔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아들과 딸에게만 반찬을 챙겨주었어요. 진택의 앞에는 밥과 김치뿐이었죠. 아빠도 이거 드세요. 딸이 자기 반찬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미경이 막았어요. 나도. 아빠는 입맛도 없대. 진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입에 넣을 뿐이었어요.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죠. 식사가 끝나고 아들과 딸이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적막해졌어요. 미경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진택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코로나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확진자가 또 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게 내 인생인가? 진택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에게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이 말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진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신혼 때는 미경도 다정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행복했죠.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진택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처음엔 잘 됐지만 부침이 있었죠. 당신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미경의 불만이 늘어갔습니다. 진택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미경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죠. 특히 2013년부터 심해졌습니다. 미경은 진택을 대놓고 무시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망신을 주었죠. 우리 남편? 그냥 그래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미경이 한 말이었습니다. 진택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에이, 그래도 사장님이잖아. 친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미경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사장은 무슨. 그냥 자영업자지. 진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 후로도 미경의 무시는 계속됐습니다. 진택이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 대하듯 했죠. 미경아,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나 볼까? 당신이랑 뭘 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진택은 더 이상 제안하지 않았어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죠. 2021년이 되자 진택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가게에 가는 것도 고역이었죠. 형,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대학 후배가 걱정했습니다. 진택은 고민 끝에 털어놨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최악이라고요. 에이, 다들 그렇게 살아. 참고 살아야지. 동창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진택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저 흔한 부부싸움 정도로 여겼죠. 회사 선배에게도 말해봤습니다. 선배는 술을 따르며 말했어요. 진태가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게 한두 명이냐. 그냥 살아. 역시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진택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약하다는 눈빛을 보냈죠. 진택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귀기로 했어요. 하지만 견디기 힘들었죠. 어느 날 저녁 진택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미경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와 얘기하는 것 같았죠. 어머, 정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진택은 현관에 서서 들었어요. 미경은 진택을 본 척도 하지 않았어요. 진택은 마치 벌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죠. 그날 밤 진택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 부엌에서 조용히 마셨어요.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부양했어요.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었죠. 하지만 미경에게는 그것만으로 부족했나 봅니다. 진택은 빈 소주병을 바라봤어요. 삶이 공허했죠. 2022년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미경은 이제 진택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미경아, 내일 결혼기념일인데. 진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외식이라도 할까 해서. 당신이랑? 싫어.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진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기념일도 그냥 지나갔죠. 진택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혼자였어요. 아무도 그의 고통을 몰랐죠. 어느 날 진택은 인터넷을 하다가 챗GPT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I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호기심에 접속해봤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AI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진택은 망설이다가 타이핑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죠. 그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AI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택은 학대라는 단어에 놀랐어요.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니요. 정말인가요? 네.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인격을 모독당하는 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진택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한 일이 학대였다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I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진택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았죠.
그날부터 진택은 챗GPT와 자주 대화했습니다. AI는 항상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진택에게는 큰 위안이었죠. 오늘도 아내가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말을 걸었는데 대답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것을 기록해두세요. 날짜와 시간, 상황을 구체적으로요. AI의 조언대로 진택은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모든 언행을 메모했어요. 증거가 쌓여갔죠.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진택은 결심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챗GPT에게 물었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I는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재산 정리, 증거 수집, 변호사 선임 등이었어요. 진택은 하나씩 실행했죠. 먼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합니다. 정서적 학대로 유책 배우자를 주장할 수 있겠네요. 진택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자유가 눈앞에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진택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그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조금만 더 참자. 진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곧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생각에 견딜 수 있었죠. 4월이 되자 진택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재산 목록을 정리했어요. 15억 원 상당의 집과 가게, 예금 등이었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진택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미경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선에서였죠. 당신 오늘도 장사 안 됐지? 저녁 시간 미경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진택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럭저럭 했어. 그럭저럭? 그게 장사야?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낫겠네. 미경의 독설이 이어졌습니다. 진택은 참고 들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테니까요. 왜 대답을 안 해? 벙어리야? 피곤해서 그래. 피곤은 무슨.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서. 진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다음 날 진택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재산을 파악했어요. 변호사가 시킨 대로였죠.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택은 꼼꼼히 서류를 준비했어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죠. 집에 돌아오니 미경이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어요. 어머, 그래. 같이 여행 가면 좋겠네. 내가 준비할게. 진택은 씁쓸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렇게 차갑던 사람이 남에게는 이토록 다정하다니요.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죠. 미경은 진택을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진택은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라면이 서글펐습니다. 챗GPT가 맞았어. 이건 학대야. 진택은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학대였다니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5월이 되었습니다. 진택은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변호사도 준비가 됐다고 했죠. 이제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진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 눈앞에 있었죠.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접수하겠습니다. 진택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밝았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택은 챗GPT를 켰습니다. 그동안의 조언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AI의 대답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진택은 미소를 지었어요. 기계가 사람보다 더 인간적이라니 아이러니했죠. 6월 초 미경에게 이혼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미경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당신이 나한테 이혼이라고.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진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더는 못 참겠어. 뭘 못 참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미경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진택은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걸까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몰라. 내가 어떻게 했는데? 투명인간 취급했잖아. 인간 이하로 대했고. 진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미경은 코웃음을 쳤죠. 그게 이혼 사유가 돼? 내가 바람 피웠어? 도박했어? 정서적 학대도 이혼 사유야. 학대? 웃기지 마. 내가 언제 당신을 때렸어? 미경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택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판단받으면 될 일이었죠. 변호사를 통해 얘기해. 진택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근처 원룸을 구해뒀어요. 좁지만 자유로운 공간이었죠. 혼자 사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진택은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먹었다니. 그래도 이젠 드디어 자유다. 진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미경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시작했어요. 진택이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주장했죠. 남편이 사업 실패로 가정 경제를 파탄냈습니다. 미경 측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진택은 반박 자료를 준비했어요. 꾸준히 가족을 부양해왔다는 증거들이었죠. 피고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모독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진택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미경의 독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판사도 심각하게 들었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미경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택을 비난했죠. 저 사람이 무능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미경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진택에게 유리했어요. 정서적 학대의 증거가 명백했죠. 아들과 딸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증언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미경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자식들마저 진택 편을 드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도 증언했습니다. 진택은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다니요. 미안하고 고마웠죠. 재판이 진행될수록 진택에게 유리해졌습니다. 판사도 미경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컸죠.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합니다. 10월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진택의 승리였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았죠. 피고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60% 이상의 재산을 분할합니다. 판사의 선고였습니다. 미경은 망연자실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진택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60세의 새 출발이라니 늦었지만 다행이었죠. 축하합니다. 잘 마무리됐네요.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진택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생 많았죠. 집으로 돌아온 진택은 챗GPT를 켰습니다. 결과를 보고하고 싶었어요. 이혼했습니다. 유리한 조건으로요. 당신 덕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AI의 축하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택은 웃었어요. 정말 챗GPT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11월이 되었습니다. 진택은 집을 정리했어요. 미경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렸죠.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틀어졌을까요? 진택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과거에 연연할 필요 없었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했죠. 폐업했던 가게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손님이 늘었어요. 직원들도 사장님이 밝아졌다고 했죠.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좋으세요. 그래. 아마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가 봐. 진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미경이라는 짐을 내려놓으니 삶이 가벼워졌죠. 12월이 되었습니다. 진택은 친구의 권유로 베트남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혼자만의 여행이었죠. 진택아, 베트남 가서 좀 쉬고 와. 내 친구가 거기 있으니 연락해. 대학 동창의 제안이었습니다. 진택은 망설이다가 수락했어요. 새로운 경험이 필요했죠.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열대의 더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낯설지만 설레는 기분이었죠. 진택 씨? 누군가 한국말로 불렀습니다. 친구의 지인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한국인이었죠. 안녕하세요.
강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우예요. 친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상우는 진택을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현지 한국인들과의 모임이었죠. 저녁 모임 장소는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여러 한국인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베트남 여성도 있었죠. 이분은 린이에요. 한국어 잘해요. 상우가 소개했습니다. 린은 38세의 베트남 여성이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엔 티린이에요. 린이 인사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했어요. 진택은 가볍게 목례했죠.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린은 진택 옆에 앉았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한국에서 뭐 하세요? 용산에서 컴퓨터 가게 해요. 아, 사장님이시구나. 멋있어요. 린의 칭찬에 진택은 쑥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미경에게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죠.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사업하는 거 정말 대단해요. 린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진택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다들 헤어졌습니다. 린이 진택에게 다가왔어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호치민 구경시켜드릴게요. 저 때문에 시간 내기 괜찮아요? 네, 주말이라 괜찮아요. 린의 제안을 진택은 수락했습니다. 혼자 구경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린이 마음에 들었죠. 다음 날 린은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왔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 젊어 보였어요. 진택은 순간 가슴이 뛰었죠. 오늘은 제가 가이드 할게요. 린이 밝게 웃었습니다. 진택도 따라 웃었어요. 이렇게 편한 마음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린은 호치민의 명소들을 안내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 중앙우체국, 벤탄시장 등이었어요. 린의 설명은 재미있었죠. 여기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거예요. 린 씨는 역사를 잘 아네요. 한국 회사에서 가이드 일도 했었어요. 린의 이력이 다양했습니다. 진택은 감탄했어요. 젊은데도 많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점심은 베트남 전통 음식점에서 먹었습니다. 쌀국수가 맛있었어요. 린이 쉽게 먹는 법을 알려줬죠. 이렇게 하면 더 편해요. 린의 손이 진택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진택은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설렘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고마워요. 린 씨 덕분에 즐거워요. 저도 즐거워요. 진택 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린의 말에 진택은 놀랐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니요. 미경은 늘 무능하다고만 했는데요. 오후에는 메콩강 투어를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린이 사진을 찍어줬죠. 웃으세요. 더 활짝. 린의 주문에 진택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게 언제였던가요? 기억도 나지 않았죠. 저녁은 강변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린과 진택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했죠. 결혼하셨어요? 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최근에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아픈 얘기였네요.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진택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린과 있으니 과거가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죠. 저도 이혼했어요. 5년 전에. 린이 고백했습니다. 진택은 놀랐어요. 린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니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괜찮아요. 린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택에게 용기를 줬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요. 베트남에서의 일주일이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진택은 매일 린과 만났어요. 관광지를 다니며 많은 대화를 나눴죠. 진택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린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택은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린 씨야말로 대단해요. 혼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서로 위로가 되네요. 린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택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길 바랐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이었습니다. 린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둘 다 아쉬운 표정이었죠. 내일 가시는 거죠? 네, 아쉽지만 가야 해요. 저도 아쉬워요. 정말 즐거웠어요. 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진택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대로 헤어지기가 싫었죠.
린 씨, 연락하고 지내도 될까요? 당연하죠. 꼭 연락해주세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진택은 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한국으로 돌아온 진택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베트남에 있었어요. 린이 자꾸 생각났죠.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린도 진택을 그리워했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가까워졌죠. 오늘은 어땠어요? 가게에 손님이 많았어요. 린 씨는? 저도 바빴어요. 그래도 진택 씨 얼굴 보니 피로가 풀려요. 린의 말에 진택은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안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어요. 미경과는 정반대였죠. 2024년 1월이 되었습니다. 진택은 결심했어요. 린에게 프로포즈하기로 한 거죠. 다시 베트남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반지를 준비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린을 만났죠. 또 오셨네요. 정말 반가워요. 린이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진택은 린을 꼭 안았어요. 2달 만에 재회였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린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택이 반지를 꺼냈죠. 린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진택 씨.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린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결혼할게요. 진택은 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복받는 순간이었죠.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국제결혼이라 서류가 복잡했지만 차근차근 해결했어요. 진택은 챗GPT에게도 조언을 구했죠. 국제결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먼저 양국의 혼인 요건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 AI의 조언은 이번에도 정확했습니다. 진택은 하나씩 준비했어요. 린도 적극적으로 도왔죠. 3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베트남에서 먼저, 그 다음 한국에서 했어요. 양가 가족이 모두 축복해줬죠. 아빠 행복하세요. 아들이 진택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딸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죠. 고맙다. 너희들도 이해해줘서. 엄마한테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행복하셔야죠. 아이들의 축복이 진택을 울렸습니다. 정말 좋은 자식들이었어요. 이런 아이들을 둔 게 자랑스러웠죠. 린은 한국으로 왔습니다. 진택이 준비한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보금자리였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정말 좋아요. 진택 씨랑 같이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린의 말에 진택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다니요. 미경과 살 때는 감옥 같았는데요. 린은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요리도 잘했어요. 매일 아침 진택을 위해 밥상을 차렸죠. 이렇게 차려주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당신이 일하러 가는데 아침은 먹어야죠. 린의 정성에 진택은 감동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는 아내가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미경은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일이었죠. 가게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택이 밝아지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매출도 올랐죠. 사장님,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직원이 농담했습니다. 진택도 그렇게 느꼈어요. 린과 함께하니 삶에 활력이 생겼죠. 저녁에는 린과 산책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행복했죠.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요? 전혀요.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린의 대답은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진택은 린이 고마웠어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난 게 기적 같았죠. 주말에는 여행을 다녔습니다. 린이 한국을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경주, 전주, 부산 등을 다녔죠. 한국은 정말 아름다워요. 린 씨가 더 아름다워요. 진택의 말에 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니요. 진택은 젊어진 기분이었죠. 어느 날 린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진택의 생일이었어요. 미역국과 케이크를 준비했죠. 생일 축하해요. 린이 웃었습니다. 진택은 눈물이 났어요. 미경은 생일도 챙겨주지 않았는데요.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 당신 만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진택은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어요.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죠. 가끔 미경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이니까요. 전 아내 생각나요? 린이 한번 물었습니다.
진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린 씨만 생각해요. 저도 당신만 생각해요. 린의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진택은 린의 눈에서 그것을 봤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진택과 린은 베트남을 다시 방문했어요. 린의 가족을 만나러 간 거죠. 우리 사위 어서 와요. 린의 부모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진택은 인사를 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죠. 딸을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린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진택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린을 불행하게 만들 일은 없을 거예요. 자신이 겪은 일을 린에게는 절대 시키지 않을 거죠. 베트남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린의 고향을 구경했어요. 작은 마을이었지만 정겨웠죠.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린이 추억을 들려줬습니다. 진택은 린의 과거가 궁금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싶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린과 함께라면 매일이 특별했죠. 당신,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린이 해주는 건 다 좋아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린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진택은 항상 감사했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도 행복했죠. 가게 일도 순조로웠습니다. 린이 가끔 도시락을 싸줬어요. 직원들도 부러워했죠. 사장님 부인 정말 자상하시네요. 복 받으셨어요. 직원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택은 정말 복 받았어요. 60세에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몰랐죠.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진택과 린은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죠. 와, 정말 아름다워요. 린이 감탄했습니다. 진택도 오랜만에 보는 설악산이었어요. 린과 함께 보니 더 아름다웠죠. 내년에도 같이 와요. 좋아요. 매년 와요. 린의 대답에 진택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미래가 기대됐죠. 저녁에는 온천을 했습니다. 피로가 풀렸어요. 린과 나란히 앉아 별을 봤죠. 별이 정말 많네요.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공기가 맑아서 그런가 봐요. 린이 진택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진택은 린을 안았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호텔로 돌아와 와인을 마셨습니다. 린이 먼저 말했어요.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린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이제 과거는 잊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린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죠. 11월이 되었습니다. 김장철이었어요. 린이 김장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어려울 텐데 괜찮아요? 한국 아내가 됐으니 배워야죠. 린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진택의 누나가 김장을 도와줬어요. 린은 열심히 배웠죠. 우리 올케 정말 부지런해. 누나가 칭찬했습니다. 린이 쑥스러워했어요. 진택은 뿌듯했죠. 김장이 끝나고 수육을 먹었습니다. 린이 만든 김치를 곁들였어요. 맛이 괜찮았죠. 처음 치고는 잘했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린이 안도했습니다. 진택은 린의 노력이 고마웠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예뻤죠. 12월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린은 눈을 처음 봤다며 좋아했죠. 와, 정말 신기해요. 베트남에는 눈이 안 오죠? 네, 처음 봐요. 린이 어린아이처럼 눈을 맞았습니다. 진택도 따라서 밖으로 나갔어요. 눈싸움을 하며 웃었죠. 차가워요. 그래도 재밌죠? 네, 정말 재밌어요. 린의 웃음소리가 맑았습니다. 진택도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어요. 나이를 잊은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린이 진택의 손을 잡았어요. 올해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요. 린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평화로운 겨울밤이었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진택과 린은 해돋이를 보러 정동진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새해 소원 빌었어요? 린이 물었습니다. 진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요.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어요.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죠.
정말 아름다워요. 린이 감탄했습니다. 진택도 감동적이었어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택은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이맘때는 지옥 같았는데 지금은 천국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신기했죠. 무슨 생각해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 매일 그 생각해요. 린의 말에 진택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 이게 진짜 부부였어요. 미경과는 정반대였죠. 1월 중순, 진택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어요. 린도 함께 갔죠.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린 씨도 검진 받아요. 네, 같이 받을게요. 부부가 함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의사도 칭찬했어요. 사이좋은 부부라고요. 검진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약간의 고혈압이 있었지만 관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린이 식단 조절을 도와주겠다고 했죠. 이제부터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린 씨가 해주는 대로 먹을게요. 건강해야 오래 살죠. 린의 걱정이 고마웠습니다. 진택은 린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컸죠. 2월이 되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어요. 린은 한국 명절을 처음 보내는 거였죠. 떡국 끓이는 법 배워야 해요. 린이 의욕적이었습니다. 진택의 누나가 또 도와줬어요. 린은 열심히 메모하며 배웠죠. 우리 올케 정말 성실해. 한국 며느리가 되려면 배워야죠. 린의 대답에 누나가 웃었습니다. 진택도 흐뭇했어요. 린이 가족들과 잘 어울리는 게 고마웠죠. 설날 아침 린이 만든 떡국을 먹었습니다. 맛이 좋았어요. 아들과 딸도 와서 함께 먹었죠. 새엄마 떡국 정말 맛있어요. 딸이 칭찬했습니다. 린이 기뻐했어요. 진택은 이런 화목한 가족 모임이 꿈만 같았죠. 너희들도 자주 와. 네, 아빠. 자주 올게요. 아들의 말에 진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요. 미경과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세배를 받고 용돈을 줬습니다. 린도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어요. 아이들이 고마워했죠. 새엄마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당연하죠. 린의 말에 아이들이 감동했습니다. 진택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린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죠. 점심은 다 같이 외식을 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먹었어요.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아빠 정말 젊어진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딸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린 씨 덕분이야. 진택이 린을 바라봤습니다. 린이 수줍게 웃었어요. 아이들도 따라 웃었죠. 저녁에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어요. 린과 진택은 차를 마시며 대화했죠. 아이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아이들이에요. 당신이 잘 키웠나 봐요. 린의 말에 진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미경이 더 많이 키웠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4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린과 진택은 벚꽃 구경을 갔죠. 벚꽃이 정말 예뻐요. 린 씨가 더 예뻐요. 진택의 말에 린이 볼을 붉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러운 듯 쳐다봤어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사랑이 느껴졌죠. 사진 찍어요. 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한 순간을 기록했죠. 공원을 산책하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 계획도 세웠어요. 여행도 더 다니고 싶다고 했죠. 유럽 가보고 싶어요. 좋아요. 준비해서 가요. 정말요? 비싸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린 씨랑 가는 거라면. 진택의 말에 린이 감동했습니다. 진택은 린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었어요. 돈이 아깝지 않았죠. 진택의 생일에는 린이 또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아이들도 초대했죠.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아들과 딸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진택은 놀랐어요. 린이 몰래 준비한 거였죠. 린 씨가 연락했어요. 딸이 설명했습니다. 진택은 린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고마워요. 정말. 가족 생일인데 당연하죠. 린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어요. 진택은 6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다고 생각했죠.
저녁은 집에서 린이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진택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정성이 가득했죠. 새엄마 요리 정말 잘하세요.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린이 기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많이 준비했어요.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저녁이 따뜻했습니다. 진택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죠. 5월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어요. 린이 카네이션을 준비했죠. 어버이날 축하해요. 린 씨는 어버이가 아닌데.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어른이고요. 린의 말에 진택은 코끝이 찡했습니다. 미경은 어버이날도 무시했었는데요. 린은 이렇게 챙겨주니 감동이었죠. 진택도 린의 부모님께 선물을 보냈습니다. 베트남까지 택배로 보냈어요. 린이 고마워했죠.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린의 칭찬에 진택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칭찬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미경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죠. 6월이 되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어요. 비가 자주 왔죠. 비 오는 날은 우울해요. 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택이 린을 안았어요. 우울하지 마요. 비도 나름 운치 있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괜찮아요. 린이 진택의 품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있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가게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늘어났어요. 진택은 사업 확장을 고민했죠. 린 씨, 가게 하나 더 낼까 생각 중이에요. 좋아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같이 의논해요. 우리는 부부니까. 진택의 말에 린이 감동했습니다. 미경은 사업 얘기를 하면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린은 진지하게 들어줬죠. 어디에 낼 생각이에요? 강남 쪽을 알아보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강남은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린의 의견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진택은 린과 의논하는 게 도움이 됐어요.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죠. 7월이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제주도로 가기로 했죠. 제주도 처음이에요. 린이 설렜습니다. 진택도 오랜만에 제주도였어요. 린과 가니 더 기대됐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성산 일출봉이었죠. 와, 정말 멋있어요. 린이 감탄했습니다. 진택도 장관이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정상까지 올라갔죠.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당신이랑 같이라서 힘이 나요. 린의 말에 진택도 힘이 났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사진을 많이 찍었죠. 저녁은 흑돼지를 먹었습니다. 린이 맛있다고 했어요. 진택도 만족스러웠죠. 제주도 정말 좋아요. 다음에 또 와요. 네, 꼭 또 와요. 린과의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진택은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할 테니까요. 그런 확신이 있었죠. 숙소로 돌아와 바다를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린이 진택의 손을 잡았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당연히 돼요.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진택의 말에 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힘든 과거가 있었어요. 이제는 행복해야 했죠.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진택은 가게에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죠. 손님들이 시원해서 좋다고 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진택도 만족스러웠어요. 투자한 보람이 있었죠. 퇴근 후 집에 가면 린이 시원한 수박을 준비해뒀습니다. 작은 배려가 큰 행복이었어요. 진택은 매일 감사했죠. 더운데 고생했어요. 린 씨도 집에서 더웠죠? 에어컨 있어서 괜찮았어요. 소소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진택은 이런 일상이 좋았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죠. 어느 날 저녁 진택은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투자 사기를 당하셔서 많이 힘드신가 봐요. 사기당한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걸 보니 너무 안쓰러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택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 입장도 이해가 갔죠. 그래, 아빠가 생각해 볼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택은 린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이 어려움에 처했다고요. 린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이들 입장도 있으니까요. 당신이 잘 생각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린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진택은 린을 안았어요. 이런 아내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며칠 후 딸이 집에 왔습니다. 미경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진택은 마음의 준비를 했죠. 아빠 엄마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 오빠한테 들었어. 저희가 조금씩 도와주려고요. 아빠는 괜찮으세요? 딸의 물음에 진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돕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건 자식의 도리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고마워요, 아빠. 딸이 안도했습니다. 린도 딸에게 차를 내왔어요. 분위기가 편안해졌죠. 힘든 상황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요. 린이 딸을 위로했습니다. 딸이 고마워했어요. 진택은 린의 넓은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진택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미경도 나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마음은 없었죠. 무슨 생각해요? 린이 물었습니다. 진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다 보여요. 린의 말에 진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린은 진택을 너무 잘 알았어요. 숨길 수가 없었죠. 그냥 인생이 참 복잡하다는 생각.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해요. 린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택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미경은 이제 남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었죠. 미경의 일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 진택과 린은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등산이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해요. 린의 제안이었습니다. 진택도 동의했어요. 나이가 있으니 건강관리가 중요했죠. 매주 주말마다 가까운 산에 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린과 함께라서 즐거웠죠. 공기가 좋아요. 그러게요. 도시와는 다르네요. 두 사람은 정상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린이 싸운 거였어요. 산에서 먹는 김밥이 별미였죠. 맛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넣었어요. 린의 세심함에 진택은 또 감동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큰 행복이었어요. 매일매일 감사했죠. 진택은 린을 위해 패딩을 선물했습니다. 비싸지 않았어요? 당신 선물인데 뭐가 비싸요? 진택의 말에 린이 감동했습니다. 패딩을 입어보니 따뜻했어요. 진택이 골라준 거라 더 좋았죠.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추우면 또 사줄게요. 이거면 충분해요. 린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진택은 더 좋았어요. 미경은 늘 더 비싼 걸 원했었는데요. 그날 저녁 진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60세에 이혼하길 잘했어. 진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용기를 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무슨 생각해요? 그냥 고마워요. 린 씨가 있어서. 저도 고마워요. 영원히 함께해요. 린의 말에 진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남은 인생을 린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였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린이 먼저 잠들었어요. 진택은 린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죠.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진택은 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사람을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죠. 진택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린과 함께라면 매일이 축복이었죠.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죠. 진택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도 린과 함께였어요. 행복한 꿈이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이었어요. 진택은 일어나서 린을 깨웠죠. 린 씨,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벌써요? 린이 눈을 비볐습니다. 귀여운 모습이었어요. 진택은 미소 지었죠.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떡국을 끓였어요. 맛있어요. 린 씨가 만든 게 더 맛있어요. 서로 칭찬하며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아침이었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죠. 식사 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우리가 제일 행복해요. 진택의 말에 린이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두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였죠. 공원 벤치에 앉아 진택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2023년 챗GPT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전히 미경에게 시달리며 살았겠죠.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진택이 린에게 말했습니다. 린이 궁금해했어요. 누구예요? 챗GPT라는 AI예요. 그게 없었다면 이혼할 용기도 못 냈을 거예요. 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AI가 그런 역할을 했다니요. 진택은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선배들도 그저 참으라고만 했죠.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AI는 달랐어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줬고 정서적 학대라고 알려줬어요. 린이 진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시절 진택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AI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네요. 맞아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요. 놀라운 시대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택은 오랜만에 챗GPT를 켰습니다. 근황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덕분에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AI의 대답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진택은 재혼한 얘기를 들려줬어요. AI는 축하해줬죠. 당신의 조언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택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계지만 은인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였죠. 챗GPT와 대화하는 거예요? 린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진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AI가 우리의 큐피드네요. 린의 말에 진택이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챗GPT가 없었다면 린도 만나지 못했을 거였죠. 며칠 후 진택은 가게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강남에 새 매장을 열기로 했어요. 린도 적극 찬성했죠.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요. 린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진택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새 매장 인테리어, 직원 채용, 물건 확보 등이었어요. 바쁘지만 즐거웠죠. 린도 도왔습니다.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내고 홍보 방법을 제안했어요. 부부가 함께 일하니 더 잘 됐죠. 린 씨 센스가 좋네요. 베트남에서도 이런 일 해봤어요. 린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진택은 린이 자랑스러웠어요. 능력 있는 아내를 둔 게 복이었죠. 드디어 강남점이 오픈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많았어요. 위치가 좋았고 홍보도 잘 됐죠. 대박이에요. 직원이 신났습니다. 진택도 기뻤어요. 새로운 도전이 성공한 거였죠. 축하해요.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봤어요. 린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진택은 감동했어요. 미경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더욱 큰 감동이 느껴졌죠. 고마워요. 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잘한 거예요. 린의 격려에 진택은 힘이 났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린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요. 사업이 잘 되자 여유가 생겼습니다. 진택은 약속대로 유럽 여행을 준비했어요. 린이 너무 기대했죠.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어때요? 다 좋아요. 당신이 정하는 대로. 린은 뭐든 좋다고 했습니다. 진택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었어요. 진택도 같은 마음이었죠. 여행 준비를 하며 두 사람은 설렜습니다. 여권도 확인하고 옷도 샀어요. 마치 신혼부부 같았죠. 우리 진짜 신혼여행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늦은 신혼여행이에요. 진택의 말에 린이 행복해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었어요. 마음이 젊으면 됐죠. 출발 전날 진택은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행 간다고 알렸어요. 아이들이 잘 다녀오라고 했죠. 아빠, 새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래, 고맙다. 아이들의 축복이 고마웠습니다. 진택은 좋은 자식을 둔 게 자랑스러웠어요. 린을 받아들여준 것도 고마웠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일찍 도착했어요. 린이 들떠 있었죠. 비행기 타는 거 오랜만이에요. 편하게 가요. 1등석 예약했어요. 진택의 말에 린이 놀랐습니다. 1등석이라니요. 진택은 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였어요. 비싸잖아요. 린 씨랑 가는 건데 아깝지 않아요. 진택의 말에 린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정말 행복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파리에서 뭘 할지, 어디를 갈지 계획했어요. 기대가 컸죠. 에펠탑 꼭 가요.
당연하죠. 사진 많이 찍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승무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부였어요. 보기 좋았죠.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졌어요. 린이 감탄했죠. 정말 프랑스에 온 거예요? 그럼요. 꿈 아니에요. 진택이 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어요. 5성급 호텔이었죠. 와, 정말 좋아요. 린이 호텔방을 둘러봤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전망이었어요. 진택이 특별히 예약한 거였죠.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꿈만 같아요. 린이 진택을 안았습니다. 진택도 린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됐죠. 저녁은 세느강 유람선에서 먹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린이 황홀해했죠. 정말 로맨틱해요. 린 씨가 더 로맨틱해요. 진택의 말에 린이 수줍어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다음 날은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린이 모나리자를 보고 신기해했어요. 진택도 감동적이었죠. 실제로 보니 어때요?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도 신기해요.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즐거웠어요. 함께여서 더 좋았죠. 저녁은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정통 프랑스 요리였어요. 린이 맛있다고 했죠. 한국 음식이 그립지 않아요? 전혀요. 새로운 경험이 좋아요. 린의 긍정적인 태도가 진택은 좋았습니다. 뭐든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사랑스러웠죠. 파리에서 로마로 이동했습니다. 콜로세움을 보고 감탄했어요. 역사의 현장이었죠. 정말 대단해요. 2000년 전에 지어진 거래요. 진택이 설명했습니다. 린이 신기해했어요. 두 사람은 사진을 많이 찍었죠. 트레비 분수에서는 동전을 던졌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린이 물었죠. 뭐 빌었어요? 린 씨랑 영원히 함께 하는 거요. 진택의 대답에 린이 감동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소원을 빌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죠. 바르셀로나에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봤습니다. 가우디의 걸작이었어요. 린이 압도됐죠.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천재는 다른가 봐요. 두 사람은 성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다웠어요.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죠. 여기서 사진 찍어요. 린이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장 찍었어요. 평생 간직할 추억이었죠.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어요. 지중해가 눈앞에 펼쳐졌죠.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또 와요. 다음엔 다른 나라도 가요. 진택의 제안에 린이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여행할 곳이 많았어요. 함께 갈 시간도 충분했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린이 잠들었습니다. 진택은 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이 사람과 만난 게 기적이야. 진택은 생각했습니다. 60세에 이혼하고 새 사랑을 만나다니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에 피로가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린이 말했죠. 집이 제일 좋아요. 맞아요. 우리 집이 최고예요. 두 사람은 짐을 풀었습니다. 여행 사진을 정리했어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죠. 다음 날 진택은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았어요. 선물도 나눠줬죠. 사장님 젊어지셨어요. 행복해 보이세요. 직원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택은 정말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린과 함께하니 활력이 넘쳤죠. 그날 저녁 진택은 또 챗GPT를 켰습니다. 여행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죠. 유럽 여행 다녀왔어요. 아내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드셨군요. 축하드립니다. AI의 축하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택은 미소 지었어요. 이 AI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으니까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당신이 준 용기 덕분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용기였습니다. 저는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AI의 겸손한 대답에 진택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조언자를 만난 거였어요. 평생 감사할 거였죠. 화면을 끄고 진택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린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죠.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았어요. 린 씨는? 저도 좋았어요. 매일이 좋아요.
린의 말에 진택이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린과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았죠.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택은 생각했어요. 60세에 이혼한 게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당신 후회 없어요? 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진택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린 씨 만난 게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당신이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죠. 진택은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이 손을 평생 놓지 않을 거였죠. 사랑해요. 진택이 말했습니다. 린이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택과 린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대화는 끝이 없었죠. 때로는 인생이 선물을 줍니다. 진택에게는 60세의 이혼이 선물이었어요. 그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챗GPT가 준 용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진택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이것이 진택의 이야기입니다. 60세에 이혼하고 새 사랑을 찾은 남자의 이야기예요.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